제가 며칠 전에도 들은 얘기인데 8.15 전에 거의 마지막 면회가 네. 법학자들이었어요. 법학 교수들. 예. 그러니까 조국 씨가 원래 직업이 법학 교수 아닙니까? 그렇죠. 법학자, 그러니까 형법 전문가. 예. 그렇죠. 네, 법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강의하는 게 자기 직업인데, 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죠, 사실. 뭐 법대 교수를 했던 사람에게 동료 법대 교수라면. 그 사람들 4명이 이제 면회가 가지고 이구동성으로 한마디 다 똑같은 얘기만 했습니다. 석방되어 만약 나오게 된다면 당신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 당분간 조용히 있어야 된다. 네네네. 그 당신 때문에 상처받은 국민들 생각해야 된다. 특히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네. 그래서 연구자니 어디 침잠해가지고 그 공부나 좀 하든지 네. 아니면 뭐 산행 같은 걸 좀 하든지 이러고 공개 활동을 하지 마라. 이런 걸 정말 신신당부했대요. 네. 그런데 귓등으로 듣는다는 표현 아시죠? 예. 듣기는 듣고 뭐라고 안 하는데 이렇게 느낌이 아이고 절대 그렇게 안 움직이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 이건 이제 애정이 담긴 사람의 표현인데 예. 최근에 조국 전 대표 곧 비대위원장이 될 것 같은 분의 행보를 보면 안쓰럽게 짝이 없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의 성비위 사건 네. 네, 직접 가해자가 있고 2차 가해자가 있고 뭐 여럿 있잖아요. 네, 그런데 네. 하여튼 가해 쪽 사람들 중에 굉장히 도드라져 보이는 사람이 조국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피해자가 정말 눈물 어린 호소를 했는데 꿈쩍도 안 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게 빵 터지니까 그제서야 뭐 전화를 안 받는다는 둥. 그거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는 정말 내가 피해자와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에서 좀 연대하려고 하고 정말 그분을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뭔가 부족함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내 나름대로 뭔가를 했어요. 됐지요.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네. 그래서 피해자 대리인의 경우에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정말 자중해라 조국 씨. 예? 왜 이렇게 앞뒤가 다르냐 이런 네. 비판을 해요. 예. 그런 비판을 듣고 나서도 지금 당대표 비대위원장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또는 피해자를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여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들과 한번 해보자는 거거든요. 국민하고 해보자고 하는 정치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 물론 약간 뭐 관심을 좋아하고 뭐 성격이 어쩌고저쩌고 이건 다 알겠는데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네. 멈춰야 될 때거든요. 네. 근데 멈추지 않고 막 가는데 그럴수록 자기가 원하는 데서 멀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조국은 다음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건 알 수 있는데 예.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이를테면 5%에서 1%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예. 비대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제로에 수렴하게 될 거다. 이건 악담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조국이 여기서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당원도 아닌 입장에서 게다가 또 수감돼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자기가 개입할 여지가 뭐가 있느냐. 아니 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10장짜리 편지를 받았다며요. 예. 강미정 대변인 보냈다며요. 강미정 대변인이 아니라 이제 강미숙 변호사라고 네네네. 뭐 하여튼 사실상 그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피해자 쪽에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10장이나 되잖아요. 예. 그럼 뭐 이 사람은 셀럽이고 그러니까 여러 편지들도 오고 일일이 답변하기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아주 짧은 편지라도 지금 제가 옥중에 있어서 정말 죄송한데 당 관계자들에게 사실 한번 물어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 일단 그 피해자분께 너무 죄송하다. 제가 몸담았고 또 제가 만들다시피 한 정당에서 이런 일이 일단 이런 언론적인 얘기 게다가 있잖아요. 또 강미정 씨는 본인이 영입한 사람 아닙니까? 네. 또. 그러니까 예. 원칙적인 얘기하면서 정말 죄송하다고만 했어도 지금의 사태는 안 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조국이 잘못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이라는 게 조국의 당이잖아요. 이름만이 아니라. 그렇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던 사람들 잔뜩 모아다가 네. 사무총장 뭐 사무부총장 이런 거 시켰던 거고 예. 사무부총장이 누구예요? 지금의 가해자잖아요. 근데 왜 책임이 없어요? 그냥 정치적인 책임도 있고요. 도덕적인 책임도 있고요. 실질적인 책임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디 왜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책임 이런 책임도 직시하지 않고 이런 책임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네. 어떻든 간에 불똥이 나한테 떨어지는 거를 막아보려고 하고 사무총장 황아무개라는 사람의 태도는 정말 적반하장이었어요. 죄송하대요. 누구한테? 조국한테.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국민들, 조국 혁신당에 표를 줬던 시민들은 그냥 바보인 거예요. 바보가 됐어요. 마치 그냥 데모를 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한 번 더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라고 웅변을 하는 것 같아요. 못마땅합니다. 아이고 참. 아니 이게 이런 거죠. 그 자기 공장에서 사고가 났어. 근데 하청업체 직원이야. 근데 지금 자기는 등기 돼 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지금 자기 공장의 그 소유주가 난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나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꼴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어떤 꼴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니 여러 사람이 워낙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 당의 이름이 조국당이잖아요. 그럼요. 조국당이고 자기 이름이 조국이고 예. 그런데 그러니까 나 몰라라 하는 건 안 되고요. 네. 정말 이런 사건들은 앞서 교훈도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실형을 산 유력 정치인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의 조국보다 훨씬 더 대권에 가까이 가 있던 사람도 한 방에 훅 갔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그 사람과 친한 사람들 입장에서 좀 안쓰러울 수도 있고 뭐 아이고 안 됐다 할 수도 있지만 명백한 범죄 앞에서 네. 그것도 위력을 가진 쪽에서 그러니까 뭐 위계이한 그런 범죄가 저질러졌다면 네. 이건 정말 치열하게 반성해야죠. 근데 그 가해자들은 어떤 멘탈리티였을까요? 아니 그 안희정 씨의 사례도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민주당 기반의 정당 뭐 사실 그렇다고 봐야죠. 원래 출신들이 다 그쪽이었으니까 거기서 이런 이 성비위 이슈로 이렇게 말하자면 휘말리게 되면 그러면은 정말 어떻게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들을 아침부터 알 법도 제가 한데. 공자님 말씀, 맹자님 말씀 하나만 할게요. 예. 맹자에 나오는 대목인데 양의 왕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당상에 있는데 소가 지나가요. 음. 근데 보니까 어디 가냐 그랬더니 소를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왜 잡냐? 예. 옛날 종 만들 때 기술이 부족하니까 소를 잡아서 그 피로 피칠을 한다는 거예요. 왕이 보니까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네. 소, 야 풀어줘라 그런 거예요. 그럼 어쩌라고 없쇼라고 물어보니까 양으로 바꾸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백성들이 듣고는 왕이 이상하다. 소가 죽나 양이 죽나 똑같은데 소는 비싸고 양은 싸니까 인색해서 그런 거다라고 했는데 맹자님이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그 왕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 될 자질이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차마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소를 보니까 차마 못 죽이겠어요. 왕은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네. 지금의 대통령에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네. 만약 윤석열이 조선의 왕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임기도 없어요, 이거. 글쎄. 그다음 죽을 때까지. 왕의 부인이 진짜 왕이잖아요. 예. 그럼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정말 왕권이라는 건 어마어마한데 그 참아 못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왕의 자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조국당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출세를 했어요. 도지사가 됐어요. 뭔가 권한을 휘두르는 자리가 됐어요. 이럴수록 참아 못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관장이 되거나 뭐 좀 조금의 힘, 인사권 있잖아요. 사무부총장이 그랬잖아요. 면접 네. 같은 거를 네. 완전 갑질을 한 거잖아요. 정말. 네, 그렇죠. 정말 아니 내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노래방에서. 아니 노래방도 그렇고 면접도 그랬거든. 이 작가야도 사건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하여튼 예. 그것도 아, 노래방이 아니었죠. 죄송합니다. 네네 예, 예, 이것도 예. 이제 네. 새 출발하는 젊은 여성에게 네. 그게 우리 딸이라고 생각해봐요. 정말 물리적 폭력을 가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 딸이 이 작가에서 면접을 봤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그러니까 취업하려는 젊은이의 그 안타까운 그 애절한 마음을 악용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혁신이 있고 거기에 어디 민주주의가 있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인간 저질들이죠. 예.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알량한 권력이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인사권에 조금 개입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참아 못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갖고 있지 않죠. 예. 그러니까 뭐냐 자질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판이 만들어지니까 그렇잖아요. 조국이 갑자기 정당을 만들고 그러면서 조국 혁신당의 자리가 좀 생길 것 같으니까 청와대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잔뜩 불러 모으고 미안한 얘기지만 약간 B급 정치인들 잔뜩 불러 모아가지고 얼개설계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그럼 그 다음에라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국민이 12석이나 준 마음
네?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앞으로 하나씩 나가고 구호로서만이 아니라 정말 쇄빙선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주면서 국민들에게 자기들에게 기회를 준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한량한 요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우쭐대면서 말이에요. 예. 정말 건방지게 짝이 없는 작자들이에요. 그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이런다고 한들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보내야죠. 네. 네. 깔끔하게 보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민주당이 나중에 합당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정도라면. 물론 그중에 12명의 의원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네. 비당권파라고 해가지고 조국하고 내부에서 열심히 투쟁하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의정활동을 꽤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검사 출신 국회의원에 대해서 모두 불신하는데 최근 한 명은 그래도 조금 인정하기로 한 게 박은정 의원입니다. 이 양반은 정말 검사 출신의 장점을 잘 살려서 검찰 개혁에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뭐 좀 살려두거나 살려둔다는 말이 그렇지만 하여튼 네. 이런 분들하고는 함께 쓰임새가 할 수 있어요. 있죠. 박은정 의원은. 네? 박은정 의원은 쓰임새가 있어요. 아니, 쓰임새도 있고 본인이 열심히 하잖아요. 예. 여러 가지 단점도 있지만 그래도 의정활동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런 사람들은 뭐 그렇죠. 정말 평가를 제대로 해야죠. 저는 그리고 김준영 의원 이런 김준영 사람도 의원 그렇고. 그분도 네. 이제 국립외교원 원장을 지냈던 네. 외교 분야의 또 전문가기도 하죠.